의식불명 상태였던 신여진이 드디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제 당장 사악한 최명지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 죽으라고 밀친 여자가 바로 저 사악한 여자 최명지라고 소리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여진이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지난 일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딸 유진이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딸 이름만큼은 안 잊어버렸네요. 신여진은 애절하게 유진아 이렇게 불러보는데요. 맙소사 구하나에게 유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당장 달려가더니 꼭 껴안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더니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이제는 절대 내 옆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까지 합니다. 당황한 구하나는 나는 당신 딸 유진이가 아니다. 내 이름은 구하나이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주어도 신여진은 알았다고 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구하나 얼굴을 쓰다듬으며 유진아 너무 보고 싶었다. 이제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지? 이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옆에서 최명지와 윤세영은 이 상황이 너무도 못마땅해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이 장면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윤성호가 구하나를 따로 불렀어요. 구하나 씨, 염치 없는 부탁인 것 잘 알지만요. 당분간 구하나 씨가 내 딸 유진이인 척 연기를 해주실 수 없나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내 아내가 어서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야 하는데 기억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아내는 구하나 씨가 유진인 줄로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난 유진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알려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내의 기억이 되돌아오는 데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내 아내의 기억이 되돌아올 때까지만 제발 내 딸 유진인 척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 구하나는 은총이를 데리고 또다시 신여진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성호도 아내의 병세가 걱정이 되니까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최명지와 윤세영은 집에서 안 쫓겨난 척 다시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올 것 같아요. 신여진은 최명지 모녀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윤성호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윤성호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신여진이 기억을 못하니까 최명지는 집에서 쫓겨난 적이 없는 척 세영이와 함께 신여진 집으로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최명지 방에서 두 모녀가 함께 기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하나는 자신의 양부모를 죽인 원수가 신여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신여진 병실에서 신여진에게 빨리 깨어나시라고 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회장님 어서 깨어나셔야 해요. 그래서 은총이도 지켜주셔야 하고 유진이 뺑소니범도 잡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양부모님 죽인 범인도 잡아야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구하나는 양부모 죽인 범인이 신 회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구하나는 신 회장에게 악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저 은총이 할머니니까 정성 들여서 옆에서 간호하면서 어서 예전의 기억이 되돌아오도록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신여진의 의식에 자극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최명진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선 당장은 신여진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뻐서 하늘을 우러러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죠. 큰일이네. 옆에서 구하나가 자꾸 예전에 기억을 되찾도록 지난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저러다가 곧 예전 기억이 다 되돌아오는 거 아냐? 최명진은 너무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번에는 아예 한 방에 신여진을 세게 밀쳐서 죽여버리기로 작전을 짰어요. 최명진은 신여진 옆을 지나치는 척하면서 갑자기 발이 뭐에라도 걸린 듯이 휘청거리는 연기를 하더니 그대로 신여진에게 돌진을 해서 아주 세게 쾅 하고 넘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것도 하필 전에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졌던 거실에 있는 딱딱한 대리석 계단으로 신여진을 쾅 소리가 나게 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전처럼 딱딱한 대리석 계단에 뒷머리를 정통으로 찧어버린 신여진. 어쩌나요?
신여진이 이번에는 진짜로 황천길로 떠나버리게 되는 걸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최명진은 신여진 뒤통수에서 피가 나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여진이 한 방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기를 잔뜩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여진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놀래라. 최명진은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신여진은 눈을 뜨더니 어랏? 내가 여기 왜 누워있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최명지, 내가 우리 유진이 죽인 거 기록해놓은 수첩 내가 다 봤어. 그 수첩 어디 갔어? 이러면서 예전의 기억이 다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명지가 죽으라고 밀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신여진의 뇌에 자극을 주게 되어 기억상실증이 말끔히 사라지고 예전의 기억이 모두 다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유진이 뺑소니 사고 사주했던 기록을 담은 수첩에 대해서는 최명지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것 같아요. 형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수첩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없다고 끝까지 발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여진이 분명히 최명지 모녀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또 언제 이렇게 슬그머니 기어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걸 보면 무척이나 화가 날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여진은 꾹 참고 최명지 모녀를 일부러 집에서 내쫓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명지에게 비밀 수첩을 빼앗겨버렸으니 유진이 뺑소니 사고를 사주했다는 증거를 잡으려면 최명지와 당분간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만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여진은 최명지가 주로 전화통화를 하는 장소인 최명지 방과 그리고 주방 옆에 베란다에 도청기를 설치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명지가 조영사와 통화하면서 유진이 뺑소니범의 얼굴이 영상에 찍혔으니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의 통화를 주고받는 내용을 최명지 범죄의 증거 자료로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최명지의 하수인인 조영사가 조만간 최명지를 배반하고 윤성호에게 매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명지는 조영사에게 유진이 뺑소니범 얼굴이 드러났으니 그 사람들 입단속 좀 잘 시키라고 명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자 조영사는 최명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최명지는 알았다고 하지를 않고 돈은 수사 진행되는 것 보면서 내가 결정해. 이렇게 거절을 하며 조영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조영사가 최명지에게 무슨 의리를 지키겠다고 돈도 안 주는데 계속 최명지의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윤성호는 조영사가 최명지의 하수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윤성호는 사람을 보내어 조영사를 막대한 돈을 주며 꼬드길 것 같아요. 즉, 최명지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다 고백을 하고 증거물을 넘겨주면 막대한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 곧 조영사는 돈도 안 주는 최명지는 배신해버리고 윤성호에게 최명지가 유진이 뺑소니 사고 사주했다는 사실과 지석 부모 차량 브레이크 고장냈다는 사실을 모두 다 폭로를 해버릴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